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어느 날 밤의 무서운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그리고 개인 SNS에서 전해지는 픽션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혹시나 잠을 잘 못 이루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퇴 후 정착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을 주변에 있는 오래된 숲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한때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장소였지만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이삿짐을 풀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꿈에 이상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던 할머니는 그곳에서 잿빛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겨우 안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꿈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예감이 들어 숲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달래며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도 할머니는 또다시 그 꿈을 꿨고 이번에는 꿈속의 사람 형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절박하게 말을 걸려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마을 주민 한 명을 찾아가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할머니를 마을의 한 노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그 노인은 깊이 주름진 얼굴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그 숲에서 일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로는 오래전 잊혀진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 그 숲에서는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긴 수색 끝에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켜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그 영혼들이 아직도 숲 어딘가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꿈이 계속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할머니는 다시 그 숲의 꿈속에 있었고 이번에는 그 형체가 손짓하며 할머니를 숲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형체를 따라가다 할머니는 문득 어두운 바위 틈새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실종된 젊은이들의 마지막 흔적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서도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했고 그러자 꿈속의 형체는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숲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숲을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고 숲은 다시금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공유한 덕에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숲은 단순히 과거의 불길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깊어지면 이따금 누군가는 말하곤 합니다. 그날 밤의 꿈은 정말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여는 비오는 가을밤 대학생인 수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으며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도서관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적막한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걸어가는 것은 수진에게 일종의 힐링이 되곤 했다. 그날도 수지는 도서관에서 마지막 책을 반납하고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빛 때문에 거리는 거에 비어 있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기에 주변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현듯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수지는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괜히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다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였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기로 결심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바로 뒤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어두운 후드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눈맞춤에 그 남자는 멈춰섰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귀에 들릴 정도로 요동쳤고 그녀는 집까지 안전하게 달리는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마침내 아파트가 보이고 수지는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다. 잠시 숨을 고르고 밖을 내다봤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 아마도 길을 잘못 든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려고 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느꼈지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 아래 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다. 호기심 반불한 반으로 그녀는 그것을 들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을 때 이상하고 불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악이 끝난 후 잔잔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상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익숙치 않은 남성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테이프 재생을 멈췄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의 일상은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다. 길을 걸을 때 드문드문 들려오는 발소리, 어두워진 저녁길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현관문 아래 새롭게 놓여있는 무언가, 쪽지, 장난감, 낡은 사진,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불길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고 끝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수진과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진이 마주친 낯선 남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그가 남긴 작은 흔적들, 쪽지와 테이프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다 문득 수진의 미술 수업에서 알게 된 같은 반 남학생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항상 수진을 지켜보던 시선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학생이 집을 알아내어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방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이상한 문구들이 벽에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결국 몇 달에 걸친 미스터리의 끝은 강력한 집착의 결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남학생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고 그를 찾기 위해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몇 주간 수지는 얼마간의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선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후 그녀는 학업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밤이 깊어질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감춰진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끝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녀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일 뿐인 걸까?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결말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포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밤늦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밤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평소라면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동네의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로 했다. 처음에는 따스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평화로운 거리의 모습이 그저 좋기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의 간격도 멀어져 어느새 그는 고요하고 적막한 길에 혼자 서게 되었다. 민준이는 약간의 불안감에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분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멈칫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뒷면에서 자박자박 걸어오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소름이 돋았다. 이 시간에 이 골목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단 말인가. 민준이는 놀란 마음에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춥고 어두운 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민준이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하며 집을 향해 갔다. 하지만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소리도 더 빨리 따라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도 가까워졌다. 민준아, 기다려. 이제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갔다. 골목 어귀가 보이자 그는 거기로 빠르게 몸을 틀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빠져나갔다. 다행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어 외부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들리는 것이라곤 그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음날 민준이는 어떻게 밤길에 그런 환청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그 골목길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민준이는 그날 밤 이후로 결코 그 골목을 다시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그 길을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다. 이상한 목소리가 부르는 그들의 이름을 말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목소리가 부르는 이름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였으며 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저 사람들은 그 골목을 지나가다 듣게 되면 즉시 자리를 떠나라고 조용히 경고할 뿐 누구도 그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